김광수의 경제데이트입니다. 오늘도 진중권 교수님 모셨는데요. 지난 2월 15일 날 그때 이제 강연 대체해서 대담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정책 아카데미 수료생 분들도 계속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진중권 교수님 모셨는데요. 예. 현재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모든 이슈에 블랙홀이 돼가지고 지금 다 오는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야기할 주제들이 또 있잖아요. 예.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비례정당 그 이슈가 있는데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님과 김광수 소장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오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네. 그 4월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총선 전, 그다음에 총선 끝나고 난 후에 또 상황 전개 이런 걸 또 이렇게 고려해서 우리 또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신 우리 진 교수님. 네,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또 그쪽 동네 업계 뒷담화 쫓아가신 진 교수님을 또 이렇게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또 초빙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가늠하고 또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또 우리 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총선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4월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사태가.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이제 있어요.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는 휴교했잖아요. 학원은 안 쉬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입시하고요. 또 하나가 이 정치입니다. 정치인들 얘기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전쟁 중에도 한국 전쟁 중에도 6.25 때에도 우리 예배 봤다.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6.25 때도 선거를 했다. 부산에서 선거했었죠. 선거를 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와,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코로나의 와중에도 아직까지도 좀 정치적인 이슈는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연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에는 뭐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청와대 측근 뭐 실세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뭐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 내지는 민주당 간에 검찰 간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갈등이랄까 충돌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다가 얘기가 툭 끊겨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를 뭐 연기를 하든 안 하든 4월 총선 선거는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국민들이 이제 또 어떤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비례제 관련해서 조금 우리 진 교수님의 또 고견을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두 가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였냐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거의 뭐 3년 동안 그거밖에 안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 조국 사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개혁의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선거제 개혁이었는데 사실 지난번 딱 나와 보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이 그 결말이라는 게 굉장히 초라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수처 설치로 한다라고. 공수처 하나 뭐 설치한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검찰 자기들을 향한 칼을 갖다가 검찰이 들이대는 걸 막고 오히려 그 똑같은 쉽게 말하면은 적에게는 날카로운 칼, 자기들한테는 방패막이. 아니 칼도 못 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희화화돼 버렸잖아요. 패러디가 돼버리고 코미디가 됐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 개혁도 이제 패스트 트랙까지 해가지고 통과시킨 건 오케이 평가를 한다 치더라도 저쪽에서 꼼수를 부리면 이쪽에서도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개혁의 대의를 지키겠다. 이게 올바른 태도인데 저쪽에서 꼼수를 부리니까 우리도 꼼수를 부리겠다라고 한다면 패스트 트랙까지 해가지고 한 이 선거제도 자체, 개혁된 선거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그 두 개의 개혁 과제는 좌초했다. 사실상 좌초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제
선거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제 그 비례제 준 이름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인데 저는 이게 사기라고 보는데 그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진 교수께서 그때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의당에 계셨잖아요, 당원으로서. 혹시 그 합의된 그 이면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혹시?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죠? 그 하태경? 네. 하태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이다. 결국은 투표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결국 내기를 했는데 이기긴 내가 이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완전히 누더기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원 수를 좀 늘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냐면 그냥 200석하고 100석 이게 가장 많은데 그렇다 보면은 50몇 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 지역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00석 정도는 하자라고 했으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텐데 그게 뭐냐면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설득해야 되거든요. 사실 설득했어야 되는 이번에 그 선거제 개혁하면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렸습니까? 아닙니다. 늘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실제로는 47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253석이 지역구고. 그래서 이제 300석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지역구를 지금 이제 250에서 50인데 그러니까 지역구 250, 비례 50이었는데 200 지역구를 200으로 줄이고 비례를 100석으로 했어야 된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 투표하는 놈들이 그 국회의원 놈들이니까 자기 지역구 그렇죠.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국회를 못 넘어간다 하면 현실에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구 성 그대로 보존해 주되 저쪽으로 좀 늘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국회의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국민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욕먹을까봐 싫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47석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연동형밖에 없는 거죠. 30석 캡 씌우고 나머지 17석은 원래는 이제 캡은 요번 21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47석인데 결국은 이제 그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꼼수를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애초에 그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계속 통과되면 우리 이거 할 거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그 전에 그 이제 비례 선거 계획을 하자라고 해서 비례 그 의석 비율을 좀 대폭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의도 어떤 민주당 쪽의 의도는 뭐였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거기에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걸 도입하게 되면 자기들의 의석을 이른바 이제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들에게 주고 그 취지가 뭐였냐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독일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강명부. 거기는 독일은 이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뜻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일종의 그 후속 정치라고 해야 되나? 사실 사법개혁이다라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뭐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뜨악한 부분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었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두 번째 개혁이라는 게 그래도 촛불 민심이니까 그 거대 양당이 양쪽을 갖다가 독식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이념 정치 이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정치도 약간 다당제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의는 좋았는데 이 대의를 실천하려면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손해도 있고 뭐랄까 정치적인 위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부담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다가 결국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이 초라한 것마저도 저쪽한테 뒤튀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거의 무력화된 거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던데 하나는 지금의 이제 지역구 제도가 너무 사표가 많고 지역구 선거구 이렇게 개편 선거할 때마다 인구가 이제 많이 변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커진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사표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제를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비례제로 완전히 가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몰리면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출범해 소득주도 성장이네 뭐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연립으로 해서 과반을 이렇게 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서 뭔가 비례제를 하고 군소정당하고 이렇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야합을 통해서 확실하게 과반 이상 내지는 이제 지금 이해찬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200석 이상을 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깊이 깔려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반발과 꼼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나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헌까지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속에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기껏해야 이제 그 4년 연임제 개헌 네. 여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크고 그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내각제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각제 이제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 초반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가지고 개헌을 추진했다가 바로 이제 무력화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항에 대해서 개헌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가 됐던 기억하는 건 뭐냐면 4년 주민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그 의원 내각제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제 의원 내각제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좀 이렇게 의도가 이렇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에 대한 반발들도 상당히 있었던. 근데 이제 이해찬 총리가 이제 20석 장기 집권 한다. 그 개헌, 예, 그 얘기는 여러 번, 이번에 언론에서 한 것 같고, 그 개헌 얘기는 구체적으로 민당 그래서 쪽에서 이제 한 적은 없었고. 그렇다면 네. 예, 합의를 본 이른바 그 비례제 뭐 47석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한 내용이 네.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해서 이건 꼼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그렇죠. 예. 그건 뭐 꼼수가 맞죠. 꼼수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한,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줄었어요. 사실은 그 비례 의석이 네. 더 줄여놨거든요. 양당이 이제 또 짬짬해가지고 더 줄여놨는데 이 상태 속에서도 지금 1 플러스 1 플러스 4의 시스템을 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지들이 입으로 얘기한 거하고 네. 실제하고는 갭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명목상 형식상으로만 그 뭐랄까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살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누더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네, 이랬던 것도 같아요. 이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중간 정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번 선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흥미가 없어 하죠. 왜냐하면 양당 체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마저도 그 정도의 레토릭마저도 옛날 민주당의 흔적 기관이에요. 지금 얘들 보세요. 지금 지금 아예 그냥 다 내려놨거든요. 명분이고 뭐 이거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몇 석 여기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뭐라 그랬냐면 원칙 있는 승리가 최고고 네.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원칙 있는 패배가 네. 두 번째고 최악이라는 게 원칙 없는 패배잖아요. 그냥 바로 죽는 길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상 자기들이 딱 원칙을 딱 지키나 위권처에서 심판받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몇 석 얻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은 비례정당을 띄우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온갖 그러니까 지금 진보개혁 세력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가칭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해서 지금 비례정당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뭔지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쪽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미래한국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밖에다 하청 준 거죠. 아웃소싱해서 밖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만드는 원래 거고. 민주당은 안 하겠다 원래 계속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했었죠. 네. 이제
저쪽 통합당 쪽에서 미래한국당 만들어서 하니 엄청 욕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거라도 아쉬워서 좀 뭔가 꼼수를 부려야겠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군소 정당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저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던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다 양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양가적 입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원칙적으로는 거부하지만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지금 몸값 부풀리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네. 민생당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박지원 씨는 벌써 딱 나와가지고 할 것처럼 또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늘도 논평 나온 걸 딱 보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너희들끼리 나눠 먹을 거냐라고 또 의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억지를 써서라도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그 표가 사실은 대부분 다 글로 간다라고 한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교차 투표가 많거든요. 그 대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이 이런 군소 정당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비례 정당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정의당이나 이런 데는 또 민생당 이런 데는 또 자기들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당명을 가지고 이제 할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그랬을 때 이 비례 연합 정당이 이렇게 절대적인 표를 얻었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의석은 누가 가져가는 그 거예요? 안에서 배분하는 거죠. 안에서 정의당하고 그렇죠. 그럼 정의당은 정의당 당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선거만 이렇게 치르고 나중에 다시 뿔뿔이 흩어진다는 아마도 거. 그런 절차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명 절차 거치면서 왜냐하면 제명을 해야지 비례 네.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든지 해산시켜가지고 다 보내는 방법이 있겠고 네. 그 얘기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해산 그 의석수를 나눠 갖는다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엔트리를 짜야 되는 거예요. 엔트리 그래서 싸움인데 이제 집안 싸움이 많이 날 거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염증 느낄 미리서 것이다. 이렇게. 엔트리에서 밥그릇을 수를 정해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질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원래 우리는 그래도 7석은 최소한 7석은 받을 거 아니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7석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서 내놓은 뭐랄까 마지막 그 양보 아니고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승수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정의당 녹색당 들어와라. 대표. 네, 녹색당 들어와라. 대표. 그다음에 11석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생당도 뭐 우리도 좀 넣어줘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민생당 하니까 그 혼란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민생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이랑 아이고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 네. 호남 3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남 3당. 호남 3당이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있는 당이고 네. 손학규 대표가 얼마 전에 그만둔 당이고 네. 대표 그만둔 당이고 뭐 이런 거죠. 정동영 씨 있던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정동영 씨가 여기 있고 네. 듣자니까 정동영 씨는 그래도 인물 경쟁력이 있어서 지역구에서도 뭐 해볼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떠나겠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여론조사 돌려보면 게 민주당 쪽이 압승이라서 가망이 좀 없어 보이는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비례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일단 여기 안 들어가게 되면 그 3% 못 받거든요. 그러네요. 워낙 또 정당이 난립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안 들어가겠다라고 버티는 이유가 네. 이제 그거죠. 지분을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보니까 그 정당이 한국에 지금 36개가 있고 창당준비위원회 진행 중인 게 지금 36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대로 취지대로였다면 네. 3%만 넘으면 꽤 괜찮은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양쪽에서 다 먹고 들어오면. 네. 그 도로 양당제로 들어간 그냥 거네요. 양당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뭐. 근데 이 비례제 지금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지금 그 국민들 기만하고 이게 반민주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위헌적인 이렇게 소지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독일식을 100% 따라가는 게 아니라 50%만 반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컨대 정의당이 10%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독일 같으면 30석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다 안 되니까 15석만 받아라. 그래서 준연동형이 된 거고. 네. 그것도 이번에 30석만 하는 거예요.
47석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를 또 거기서 또 30석만 또 캡 씌워가지고만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뭐 편법이지만은 뭐 연동형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이제 독일식 그 정당 비례대표 정당 명부제 취지가 정말 완전히 왜곡되고 누더기가 된 상태로 반영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위성 정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네. 민주비례연합 이걸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흥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그 흥정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금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정의당이겠죠. 나머지 네. 당들이야 뭐 거의 뭐 당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미래당인가 뭐 하나 들어왔는데 네, 오늘 뉴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젊은 애들 몇몇이고 뭐 그동안 무슨 활동했는지 잘 모르는 이런 거고 되게 이제 이미 사실상 위성정당 역할을 좀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 정의당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 그 정의당에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도부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누구예요? 그 정의당 전직 부대표가 오마이뉴스에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수아 의원 또 얘기가 다르고 네. 이정미 의원도 벌써 얘기 좀 다르고 이분들은 약간 이른바 정의당 내 이제 연합 계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합 계열 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 계열이 있잖아요. 예. 참여계요. 참여계. 참여계. 이 사람들은 사실상 당정만 정의당이지 민주당. 민주당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당의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4대 6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당에서 그러니까 6입니다 이 사람들이 밑에서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고 또 밖에서 계속 하거든요. 적폐 세력이 의회 과반을 얻는 것을 너희들이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막 또 공격을 할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차피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못 먹어도 보러 나갈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네. 정의당이 그냥 기대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표가 있었거든요. 원래 정당 지지율보다도 더 많은 표를 받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아유 내가 여기 당은 후보를 여기 찍었지만 할 수 없으니까 네. 1대1 구도 속에서는 사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정당 비판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가 다 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정의당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차 투표도 못 받게 된다면 정의당은 옛날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가 된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몰리는 거죠. 안쪽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쪽박차겠네. 우리가 정말 원칙까지 버려가면서 이걸 위해서 싸웠는데 만약에 그렇게 쪽박을 차버리게 되면 뭐예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호구죠, 호구.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의당은 뭐 거의 60%가 유시민 계열이니까 그 민주당이 위성 정당 화돼 있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의당이라는 그 이름, 그 어떤 당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건 이미 상당 부분,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조국 사태가 보여줬고, 조국 사태도 처음에는 이제 임명 반대로 갔다가 네. 바로 이제 엎어진 것들도 당내 의견을 취합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민주적으로 엎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선거제를 위해서 내가 타협을 했다가 내가 이해라도 돼. 그건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 때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민주적 절차에서 엎어지고 이게 당내 당원들의 다수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 당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생각이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선거제 개혁이나 정당 간의 여러 가지 뭐 뒷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그 정치의 중심은 이제 정당들이고 그런 이제 정당들의 어떤 그 선택과 관련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선택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나가게 하고 그게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전망 속에서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전략성이나 비전이나 어떤 미래 지향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렇게 안 느껴지고 없고 그저 그냥 기존 그 정당들 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밥그릇
이렇게 차갑게 서로 이렇게 빼앗아 먹기 아니면 나눠 먹기 식의 네. 이렇게 야함만 야만인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빨리 안 나와야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당들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맞아요. 시대 정신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또 박근혜가 옥중에서 또 무슨 정치를 하는데 네. 보수 통합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저쪽에 반발을 불리는 거예요. 저쪽 뭉친다 우리도 뭉쳐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양당 구조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쟤들 뭉치는데 니들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너들 빨리 여기 들어와라. 또 쟤들의 과반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더 심해지는 건데 그렇죠. 다 퇴행하는 거죠 지금. 사실 말은 정치 제도가 발전하려면은 네. 사실상 가치관이 다 다양하잖아요. 보수도 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쪽에도 보면 옛날에 미래 무슨 당? 이름도 많아가지고 뭐였죠? 유승민 있는 당이 뭐였죠? 바른미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저쪽에 또 뭐 태국기당도 있었고, 이렇게 외국 보수당. 그렇죠. 이게 다양화되는 것 자체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네. 다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또 꼼수까지 버려서 네. 그나마 이걸 개선하기 위한 제도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상황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쟤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추진했든 네. 자기들이 표방했든 그걸 갖다가 명분까지도 스스로 다. 부정하고 네. 그냥 자기들이 비난했잖아요 저쪽으로 네. 자기들이 엄청 비난했죠. 비난했던 그 일을 그냥 자기들이 또 하면서 사실상은 두 당이 이끄는 이 한국 정치다라는 게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